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원래 4시간씩 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수업 부담을 고려해서 제가 지금 3단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시간씩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오프라인 등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해주거나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험 보게 되면 시험 전에 예상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 A가 1보다 클 때가 있고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요 A가 1보다 작은 경우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한번 해보면 y는 0.5에 x승이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거는 0.5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고요. 2의 마이너스 1승의 x승이라는 건 지수에서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여기서 a 값이 2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은 뭘 보게 되는 거냐면 y는 a의 x승하고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 0.5의 x승이라고 하면 이건 y는 2의 마이너스 x나 마찬가지 그래프가 나올 텐데 당연히 여기 한번 0승을 해봅니다. x가 0일 때 표시를 딱 하는 거죠. 1. 0.5의 0승은 무조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자승을 하게 되면 우선 1을 하면 x에 만약에 여기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 1일 때는 0.5 그리고 2일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0.5에 x에 2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0.5% 0.5 이렇게 0.25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번에는 한번 여기에서 x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0.5의 마이너스 1승은 0.5승분의 0.5분의 1이죠. 그죠? 요거는 2가 되겠습니다.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2다. 그러면 2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국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서 아까 말한 이 그래프와는 1을 중심으로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그래서 y는 ax하고 y는 a의 마이너스 x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면 이거는 y축을 중심으로 한 대칭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로그 함수 그래프를 지금까지 지수 함수를 봤고요. 이번에는 그 로그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의 x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y는 로그 a의 x에 대해서 우리가 a 값을 한번 정한 다음에 x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a에 2를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의 0 우선 여기서 x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x가 0일 때에는 로그 2의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2에다가 몇 승을 하면 0이 되겠냐는 건데 2에는 아무리 몇 승을 해도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거는 답을 구하는데 우리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한번 1부터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x가 1일 때는 y는 로그 2의 1인데 모든 수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그때 y값은 0이 됩니다. 2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정확히 y값 0의 위치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 요 가운데 들어가는 걸로 한번 2분의 1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로그의 2의 2분의 1이면 우리 전기한 계산식에 의해서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로그 2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1승은 2가 되기 때문에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보면 요 정도 되면 여기 한 마이너스 1 될 것 같으네요. 그죠? 그래서 내려가면 요와 같이 내려가지만 절대로 0에 접근하지 않고 올라가는 걸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한 4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로그 2의 4는 2의 몇 승을 하면 4냐 이런 뜻이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1, 2, 3, 4는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4, 그다음에 여기서 8 정도 나간다고 하면 로그 2의 8은 2의 3승을 하면 8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이 정도까지 가서 뭐 이 정도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점점 이러한 식의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로그 A의 X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그 로그 A의 X의 그래프에서 이제 X 값이 0과 1의 사이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긴 A는 우리가 2를 집어넣는데 1보다 큰 이번에는 Y는 로그 2분의 1의 X 뭐 이런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A에 2분의 1이 들어가 있으니까 X가 0일 때 하고 X가 1일 때, X가 2일 때를 차례로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X가 0이면 모든 것은 몇 승을 해도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0일 때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으면 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선이 지나갈 수가 없죠. 답이 없고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1이 되려면 2분의 1에 0승을 하면 1이니까 그때는 로그 2분의 1의 1이라는 것은 0승이 돼서 X가 1일 때 Y 값은 0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이 그래프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2인 경우하고 뭐 한 0.5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로그의 0.5에 0.5 이건 뭐가 돼요? 1이죠. 그러니까 0.5일 때 Y값은 1.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게 되면 로그 0.5에 2가 되게 되는데 0.5에서 0.5를 몇 승을 해서 2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지 알겠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1, 2이고 y는 n이 0.5를 했으니까 y는 로그 0.5에 x를 하고 x에 우리가 한번 2를 집어넣으면 2일 때는 로그 0.5에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0.5의 자승은 0.25잖아요. 0.5의 3승은 0.5 곱하기 0.25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 x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올 수가 없냐면
0.5에 몇 승을 하더라도 2, 3, 4 아무리 몇 승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 2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0.5에 몇 승을 0.5에 제 아무리 몇 승을 한다 하더라도 2로 접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만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2가 나올 수 있을까요? 2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5에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공식에 대입하게 되면 로그 0.5에 2는 로그 2분의 1의 2가 되는데 요거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의 2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2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선 마이너스 1승을 하면 2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뽑아내면 마이너스의 로그 2의 2가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x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수식 설명드렸듯이 로그의 2는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승의 2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2의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아까 0.5의 값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뽑게 되면 이와 같은 그래프로 이렇게 뽑혀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려고 하면 결국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넣어봐야지 되는데 요즘에 컴퓨터라는 것은 자기가 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이 그래프를 계속해서 쫙 뽑아서 그려주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일이 됐지만 원래 같으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전부 다 이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말이 있는데 a가 1보다 클 때 요건 지수함수고 요건 로그함수잖아요. 동일한 y는 a의 x승에 대해서 요 y는 a의 x승에 대해서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가 어떤 관계에 있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무슨 관계에 있느냐고 가만히 보면 얘하고 얘는 이렇게 가운데 선을 그었을 때 얘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적인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그 y를 x축에 대해서 이 대칭의 모양을 갖게 되면 이것을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역함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함수는 y는 x축, y는 x라고 하면 그냥 y는 x 이걸 그래프로 그려라 그러면 1일 때 1, 2일 때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해서 그냥 이런 그래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중심에서 서로 대칭 관계에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봐 복습 겸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혹시 몰라서 y는 아까 0.5에 2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y는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 0.5에 2라는 게 있었는데 이 값을 한번 우리가 구하는 데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이거는 로그의 0.5에 0.5분의 로그의 0.5에
뭐 E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간단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y는 로그의 2분의 1의 2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로그의 2의 마이너스 1의 2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y는 로그의 2분의 1의 2라는 것은 2분의 1을 뒤집은 거니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로그의 2분의 1의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둘 다 어떤 거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 로그 2의 2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면 이것은 마이너스의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같으면 무조건 1이죠.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1, 이것도 1 해서 마이너스 1은 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공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로그 0.5의 2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거는 로그 0.5의 0.5분의 로그 0.5의 2 이거나 뭐 마찬가지니까 이때는 이것을 변환을 시켜서 나오면 의미는 없겠네요. 이거 어차피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죄송하지만 뭐 위의 결과를 거쳐서 이 분수화시키는 공식 가지고는 지금 큰 이익이 없고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이와 같이 해서 뽑아져 나가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려면 로그의 0.5가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여기에 2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만약 A에 아무거나 밑을 취한다고 했을 때 2의 마이너스 1분의 로그 임의의 숫자의 2 이렇게 된다고 봐야죠. 그죠? 여기서 이 A는 어떤 숫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와 비슷한 걸 했을 텐데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B분의 로그 A의 C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러니까 제3의 이렇게 하지 말고 제3의 이게 A든 B든 하나를 가지고 오면 이와 같은 형식이 되어서 이거는 마이너스의 로그 A의 2분의 로그 A의 2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반 남아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공식들을 언제든지 좀 응용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잠깐 그 전에 했던 걸로 돌아가면 지금 이것을 전부 다 풀 수 있도록 그 공식들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지금 공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하히 이런 공식들을 좀 잘 사용을 해가지고 잘 사용을 해서 이거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이 공식 그대로 썼기 때문에 로그 0.5의 2라는 거는 로그 그때는 아무거나 C 대신 A를 썼었는데 A의 0.5분의 로그 뭐 A의 2 해서 이걸 2의 마이너스 1승해서 제가 방금 풀어드렸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뒤에 문제를 풀 때에는 그대로 응용이 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를 실생활에 어떤 데 쓸 수 있냐는 건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예제만 모아서 다시 한번 가능하면 오프라인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은행에서 그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제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로그라는 거.
과연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복리계산. 이 이자에는 단리하고 복리가 있는데 이 복리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야 많이 아시겠지만 복리 어떤 경우냐면 돈을 갚지 않은 경우죠. 1년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100만 원을 구워줬어요. 1년 지나면 제가 1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푼도 안 가져왔습니다. 10만 원이라도 가져오면 모르는데 10만 원도 안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지나면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아니라 110만 원 빚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1년이 지나면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이 붙는 게 아니고 110만 원을 원금으로 해서 또 10%가 붙는단 말이죠, 이게. 그럼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2년째 될 때는 이미 빚이 121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를 올려서. 근데 121만 원 또 안 가져왔어. 그러면 3년 차에는 121 곱하기 1.1, 110%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복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좋게 말해서는 이자를 받는 거고 나쁘게 말해서는 이게 연체 기간이 되는 것인데 연체 기간을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이유를 R이라고 했을 때 원리 합계가 얼마가 되는 것이냐 하는 걸 계산하려면 누구나 다 S는 A의 요 원금이죠. 원금의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이 전체 S라는 건 뭐냐면 이건 sum 전체 원리 합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산할 때 이자율을 얼마로 하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총 얼마라면 얼마의 이자율이 계산된 셈인가? 이것을 복리로 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진을 우리가 말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규모하고 진도가 있습니다. 이건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필요가 없고 규모에 대해서만 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진도라는 것은 이거는 현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흔들린다, 집이 흔들거린다 하는 식인 거고 주로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규모라는 말을 씁니다. 규모라는 말을. 그래서 이 진도가 아니라 보통 규모라는 말을 쓰고 이 규모도 뭐 일정 규모하고 그 현상하고가 물론 어느 정도는 비례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규모는 그 측정계가 있어야 그 모든 지역에서 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느끼는 것은 그러한 측정계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제일 처음에 현상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대개 이 정도 심각하면 어느 정도다 해서 지진 세기를 그냥 정도로 얘기하는 것을 진도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이렇게 수치적으로 정확히 에너지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규모는 규모 5에서 6 정도라 그러면 대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얘기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진도는 진도별로 이러한 현상들이 정확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래서 규모는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상관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로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지진이 터졌을 때 그 지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이러한 물건들이 얼마의 가속도를 받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얼마의 힘을 받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 주로 결정을 하는데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절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나와 있고 진원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계로 관측되는 가장 큰 진폭이다. 그래서 진폭이 힘을 뜻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지진의 규모를 M이라 그럴 때 A가 지진파의 최대 진폭이고 K는 보정 인자를 집어넣어서
이 최대 진폭이라는 것이 바로 가속도와 연결이 됩니다. 이건 좀 지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는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지진 규모가 일씩 증가할 때마다 지진의 최대 진폭은 10배씩 증가를 하게 된다. 실제 파괴력은 방출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방출 에너지식이 이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느 해안에서 규모 9.0인 지진의 에너지를 E1, 또 며칠 후 발생한 규모 5.0인 지진 에너지를 E2라 그럴 때 E2분의 E1의 값이 얼마인가. 이거 대단히 어려울 것 같지만요. 이 수식을 그대로 쓰면 아까 만약 실제 파괴력이 이러했죠. 그죠? 그러니까 E1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파괴력이고, 그 다음에 E2는 5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그러면 이 공식대로 계산하면 비례를 따져볼 때는 로그의 E2분의 E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E2분의 로그 E2분의 E1을 따지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인데, 이걸 한번 문제를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나중에 전부 다 문제를 몰아서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소 이온 농도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는 람버트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램버트 법칙이라도 말을 하는데, 램버트 법칙이라는 거 우리가 연기 농도 계산 등을 할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응용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께 연습 문제를 겸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본 이론으로 미분값, 적분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면 이번 학기의 수학의 기초적인 것은 다시 한번 훑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기와 비교했을 때는 지난 학기 때 했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은 좀 뛰어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깊숙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응용 문제와 또 다른 계산 문제들은 별도로 뽑아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은 그래프 보는 법, 또 그래프 그리는 법, 그 다음에 앞에 말한 이 로그 값을 가지고 좀 로그 값 하나하나의 기호를 부여했을 때 단순화된 식으로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